여자가 무슨 경우야? 가방이나 들어! 그 말 한마디에 사무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몇 분 뒤 로비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비웃음의 중심에 있던 그 여자 경호원이 단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피와 유리 조각 속에서도 그녀는 가죽 노트 한 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몰랐죠. 그 노트 속엔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있었다는 걸. 과연 그날의 조명이 켜졌을 때 누가 진짜를 보고 누가 거짓을 봤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J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온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무대 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대표들까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인물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연은 무대 뒤편에 서서 행사장 전체를 예리한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이어폰을 낀 모습, 허리춤에는 작은 무전기가 차 있었죠. 신입 경호요원으로 발령받은 지 이제 석 달째, 이렇게 큰 행사를 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수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입장 5분 전입니다. 무전기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무대 위 동선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그때 무대 옆 대기실 문이 열리며 박도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박도연은 연설문을 손에 쥔 채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박도연의 동선을 따라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경호 매뉴얼대로라면 회장과 2m 거리를 유지하며 측면에서 경호해야 했죠. 하지만 수연이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박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 경호를 맡았다고?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네, 회장님. 지수연입니다. 여자가 내 경호요원이라니. 박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비서진과 참모들도 어색한 웃음을 흘렸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남성 중심의 경호업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들어온 조롱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데 말이야. 박도연의 아들인 박준혁이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부회장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를 수행하고 있었죠. 수연은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박도연은 다시 무대를 향해 걸어갔고 수연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죠. 무대 위로 오른 박도연에게 조명이 집중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무대 옆 그늘진 곳에 서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눈은 천장의 환기구, 출입문, 하객들의 움직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천장 위 환기구 근처에서 희미한 빨간 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건 분명 레이저 포인터였습니다.
저격수가 조준할 때 사용하는 그 빨간 점. 레이저 포인트. 수연은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장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불꽃과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죠. 비명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명이 모두 꺼지며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수연은 연기 속에서 박도연의 위치를 찾으려 애썼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수연은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연기가 목을 찔렀고 먼지가 눈을 따갑게 했죠. 손으로 더듬거리며 박도연을 찾았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차가운 가죽 재질이 닿았습니다. 낡은 가죽 노트였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그 노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죠. 어린 시절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손에 쥐어준 것이 바로 이런 가죽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영문 철자 4개가 새겨져 있었죠. N-O-V-A. 진실은 언젠가 빛을 만나 드러난다. 노트 첫 장에 적힌 문장이 수연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의 감정이 다시금 밀려왔죠.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연기가 조금씩 걷히고 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노트를 재킷 안쪽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도연을 찾기 시작했죠. 다행히 박도연은 무대 뒤편에 쓰러져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뭐가 터진 거야? 박도연은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박도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노트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저 노트가 나타난 걸까요? 폭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달려왔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죠.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나갔고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박도연을 구급대원들에게 인계한 뒤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폭발의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죠. 재킷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노트가 수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을 넣어 노트를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죠.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경호팀 선배인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강민호는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단 비상 대기실로 가세요. 거기서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상 대기실은 본관 3층 끝자락에 있었죠.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경호팀의 임시 지휘본부가 되곤 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폭발로 인해 건물 전체의 전력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췄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폭발,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그 노트. 비상 대기실 문을 열자 어둠이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이라 비상등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죠. 수연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지만 당연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낡은 스탠드 조명이었습니다. 금속 받침대에 오래된 청갓을 씌운 시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낡은 조명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조명은 건전지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은 조명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 한쪽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수연은 그 빛 아래 놓인 의자에 앉았죠. 손목을 보니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폭발 당시 날카로운 파편에 긁힌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벽 선반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붕대를 찾았습니다. 소독약을 상처에 바르자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리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이 수연의 손끝을 비쳤습니다. 이 빛만 보면 왠지 익숙해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이 조명을 본 적이 없는데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하며 문을 바라봤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회색 투피스를 입은 여성이었죠. 수연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유인경, HJ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유인경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유인경은 스탠드 조명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유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각오하고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강한 분이시네요. 유인경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조명을 바라봤죠. 노란 불빛이 유인경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조명 오래됐죠? 유인경의 질문에 수연은 조명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하네요. 20년 전부터 이 방에 있었어요. 유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20년이요? 네. 20년 전에 윤하정 요원이 쓰던 조명이에요. 유인경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하정.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수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윤하정이라고 하셨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였죠.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어머니. 수연은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윤하정 요원은 20년 전 이 회사의 비리를 조사하던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작전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죠. 당신이 윤하정 요원의 딸이라는 건 인사팀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알게 됐어요. 유인경의 말이 수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 이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작전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수연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수연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빛을 받았죠. 표지에 새겨진 네 글자를 유인경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노트도 어머니 거였나요? 유인경은 노트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디서 찾으셨어요? 오늘 폭발 현장에서 우연히 손에 잡혔어요. 유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노트를 조심하세요. 그 안에는 2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죠. 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실, 그리고 자신이 손에 쥔 이 노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어깨와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폭발의 여파였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노트를 들여다봤지만 대부분이 암호나 약어로 가득해서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집어들었죠. 강민호 선배였습니다. 수연 씨, 지금 당장 뉴스 켜봐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떠 있었죠. 속보입니다. 어제 발생한 HJ그룹 폭발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임 여성 경호원이 내부 공모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수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화면에는 수연의 인사 기록 사진이 떠올랐죠.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경호원은 사건 발생 직전 수상한 행동을 보였으며 폭발 지점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연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채널을 돌렸지만 모든 방송국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 이름, 심지어 고아원 출신이라는 신상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회사 인사팀이었죠. 지수연 씨, 오늘 오전 10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하시겠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내부 공모자라니. 자신이 테러범과 한패라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죠. 수연은 서둘러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수연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죠. 수연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수연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지수연 씨, 정말 테러범과 공모하신 겁니까? 왜 경호원이 되신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지금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말이 왜곡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섰고 수연은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20층 회장실 앞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고 수연은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서 있어서 역광 때문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았죠. 박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에는 수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시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다고요? 박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경호를 맡은 날 폭발이 일어났소. 당신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오? 저는 정말로 이 회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주가가 폭락했소?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난리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소. 박도연은 신문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죠. 수연 씨, 당신 때문에 이 회사가,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소. 더 이상 당신을 경호팀에 둘 수 없소. 회장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실? 박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소. 당신이 수상한 인물이라는 게 진실 아니오? 내일부터 그만 나오시오. 인사팀에서 퇴직금 처리할 겁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박도연은 이미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비난하는 눈빛, 모두가 수연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죠. 낡은 가죽 표면에 새겨진 네 글자 NOVA. 수연은 그 철자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만나 드러난다. 수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정원 문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복사본처럼 보이는 서류였죠. 상단에는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요원명 윤하정, 작전명 로바, HJ그룹 내부 비리 조사 중 최명식 부회장과의 충돌 발생, 작전 실패, 요원 현장에서 사망, 사고사로 처리.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작전 중에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자는 최명식, HJ그룹의 현 부회장이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책임자 최명식, 군납 비리 관련 증거 인멸 시도, 윤하정 요원 저지 시도 중 사망 사고 발생.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사고로 덮어졌고 진실은 묻혔던 것이죠. 수연은 노트를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수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회사에 경호원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왜 어제 폭발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됐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노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돋보기, 메모지, 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노트의 뒷장들은 온통 숫자와 기호로 가득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일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국정원 암호 체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안에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연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패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죠. 유인경이었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유인경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죠.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유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문을 닫고 거실로 안내했죠. 유인경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해독하려고 하셨군요. 이 안에 어머니의 기록이 있다면서요. 저는 알아야 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인경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노트 속엔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작전 기록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무슨 위험이요? 최명식 부회장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입니다. 정계, 재계, 언론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죠. 그가 당신 어머니를 제거한 이유도 바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유인경의 말에 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어머니는 그냥 억울하게 죽으신 건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국정원도 검찰도 누구도 최명식을 건드리지 못했죠.
유인경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죠.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수첩에 암호 해독 방법을 남겨두셨죠. 수연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작전명 로바. 진실을 위한 마지막 기록. 수연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노트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인경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죠. 숫자는 날짜를 의미해요. 기호는 거래 내역이고요. 당신 어머니는 최명식의 모든 비리 거래를 추적했어요. 수연은 수첩의 암호표를 따라 노트의 내용을 해독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해독되자 놀라운 내용이 드러났죠. 최명식 2003년 3월 15일 군납계약 조작. 비밀계좌 개설. 계좌번호. 수연은 손을 멈추고 유인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최명식이 군납 비리로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국방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썼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을 챙겼죠. 당신 어머니는 그 증거를 확보했지만 공개하기 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수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죠. 비밀계좌 번호, 거래 내역,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수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암호가 아닌 또렷한 한글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 아이가 진실을 밝히게 될 거야. 수연아, 엄마가 지키지 못한 정의를 내가 지켜줘. 이 노트가 내 손에 닿는다면 그건 운명이야. 두려워하지 마.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긴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노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유인경이 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믿으셨어요. 언젠가 당신이 이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노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또렷하고 강인한 글씨체. 수연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기를 쓰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죠. 엄마.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던 것이죠. 유인경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날 제게 맡긴 겁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수연을 안고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수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진실, 이제는 수연이 세상에 알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유인경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명식은 당신이 그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인경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문을 나섰죠. 수연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집안에 틀어박혀 노트의 내용을 정리했죠. 증거 자료들을 스캔하고 파일로 만들고 백업까지 해뒀습니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수연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뉴스마다 수연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보도가 쏟아졌죠. 인터넷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악플과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메인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죠.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HJ그룹 폭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경호원 지수연이 폭발 직전 테러범과 교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연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화면에 나타났죠.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수연은 사건 발생 30분 전 미확인 번호와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테러범과의 교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죠. 전화 기록을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또한 지수연은 입사 당시 신원 조회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경력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자는 회사 내부 정보를 테러범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인터뷰이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었죠. 수연 씨는 평소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수연은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연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수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연 씨, 저는 주간 진실 기자 한민수입니다. 인터뷰 좀 하시겠습니까? 인터뷰요? 네, 국민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도 함정일 거라고. 사양하겠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다른 기자들, 방송국,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수연은 결국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연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죠.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커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수연의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죠. 클릭 한 번으로 수백 개의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테러범은 사형시켜야 한다. 나라 망신시키는 년. 어떻게 여자가 경호원이 되냐. 수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죠. 지수연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임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영장은 있습니까? 영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인 차원이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변호사와 상담 후에 응하겠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협조 안 하시는 거로 봐도 되겠네요? 협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죠.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땐 영장 들고 올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등을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숨어 있을 수는 없었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수연은 영원히 범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 복사한 자료들, 어머니의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HJ그룹 본사 건물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로비에는 야간 경비원만 있었습니다. 수연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출입증이 회수되지 않아서 카드키가 작동했죠.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상 대기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수연은 비상 대기실 문을 열었죠. 그리고 구석에 놓인 스탠드 조명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수연은 조명 아래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힌 페이지를 바라봤죠. 어머니가 말했지. 진실은 빛을 만나야 보인다고.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최명식의 비밀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가장 상세히 적혀 있었죠. 수연은 그 페이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세상에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이 수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이틀 뒤 HJ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본관 1층 대형 컨퍼런스 홀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죠. 카메라 수십 대가 무대를 향해 세워졌고 조명이 홀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연단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HJ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자리에 앉아 수첩과 녹음기를 준비했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최명식 부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최명식은 회색 양복에 감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최명식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죠. 최명식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J그룹 부회장 최명식입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조용해졌죠. 먼저 지난 창립 기념식에서 발생한 불상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명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죠. 저희 회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최명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명식은 연단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의 모든 책임은 신입 경호원 지수연에게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최명식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죠. 저희가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지수연은 입사 전부터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폭발 당일 테러범과 직접 교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피해자입니다. 한 개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고 직원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희는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명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일부 기자들이 호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지수연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전체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컨퍼런스 홀을 뒤덮었죠. 기자들 사이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명 좀 켜주세요. 최명식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낡은 스탠드 조명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청바지를 입은 여성.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이었지만 곧 모자를 벗었습니다. 지수연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수연을 향했죠. 플래시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최명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노트를 들고 있었죠.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수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테러범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수연은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탠드 조명의 불빛이 노트를 비췄죠. 이건 제 어머니 윤하정의 기록입니다. 20년 전 어머니는 이 회사의 비리를 조사하던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최명식 부회장의 군납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사망하셨죠. 사고사로 위장됐지만 실제로는 최명식 부회장이 은폐한 사건이었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최명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죠. 이 노트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비밀 계좌, 거래 내역, 뇌물수수 명단까지. 당신이 조작한 그날의 모든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수연은 무대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보안 요원이 대형 스크린 앞으로 노트북을 가져왔죠. 수연은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식의 비밀 계좌 사본, 국방부 계약서, 뇌물거래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최명식 2003년 3월 군납 계약 조작, 수백억 원 비리. 수연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죠.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최명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 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국정원 공식 문서입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죠. 수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이 수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당신은 회사를 위해 침묵했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의를 위해 죽었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말이 무게감 있게 울려 퍼졌죠. 기자들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최명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비리 증거들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거짓입니다. 조작된 증거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입니다. 최명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음성이 오히려 동요를 드러냈죠. 수연은 차분하게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음모라고 하셨죠? 그럼 이것도 음모입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였죠. 최명식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70억 원이 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모두 군납 계약 대가로 받은 뇌물이었죠.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속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명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연단을 손으로 움켜쥐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윤하정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기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를 위협했는지, 어떻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사망하셨는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수연은 참았죠.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노트를 지키셨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셨죠.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최명식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성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넌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최명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홀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기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들 움직이지 마. 최명식이 총을 수연에게 겨눴습니다. 손이 떨려서 총구가 흔들렸죠. 수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은 채 최명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총을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끝납니다. 당신의 인생도 회사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 내가 망친 거야. 최명식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옆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거침없이 최명식에게 달려들었죠. 명식이 그만해. 박도연이 최명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몸싸움을 벌였죠. 총이 위로 향하며 탕 소리와 함께 천장으로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기자들의 비명이 더 커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무대로 달려올랐습니다. 4명의 요원이 최명식을 둘러쌌죠. 최명식은 여전히 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요원 한 명이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를 놔. 최명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원들은 최명식의 양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죠. 박도연은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 박도연을 부축했죠.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괜찮아. 박도연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죠.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수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높이 들어 올렸죠.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이 노트를 비췄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위해 침묵했다고 하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의를 위해 죽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수연을 바라봤죠. 카메라들이 수연을 향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용기이고 희생이며 정의를 향한 외침입니다. 수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카메라 앞에 보여줬죠. 거기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은 빛을 기다린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문장을 찍었습니다. 클릭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최명식을 끌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최명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비틀거렸죠. 한때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수갑에 묶인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홀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 최명식을 인계받았죠. 한 형사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연 씨, 증거물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봤죠.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복사본을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수연은 노트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증거 봉투에 넣었죠. 기자들이 일어나 수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연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스탠드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노란 불빛이 텅 빈 무대를 외롭게 비췄습니다. 유인경이 홀 뒤쪽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유인경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유인경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수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죠. 최명식은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HJ그룹은 비상경 영체제로 전환됐고 박도현 회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죠. 앵커가 첫 소식을 전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고 윤하정 요원에 대한 명예복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국정원 청사가 비쳤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표문을 읽고 있었죠. 윤하정 요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작전 수행 중 순직하셨으나 당시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하정 요원의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합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사고사로만 알려졌던 어머니의 죽음이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대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윤하정 요원에게는 보국 훈장이 추서되며 유족에게는 정당한 예우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인정받았다는 기쁨 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인경이었습니다. 수연 씨, 뉴스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방을 챙겼죠.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노트 복사본과 낡은 스탠드 조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국립묘지였습니다. 넓은 묘역에는 수많은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죠. 애국지사들, 순직 군인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수연은 관리사무소에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새로 조성된 구역에 있었죠. 국정원 순직자 묘역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대리석 묘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묘비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생물연도, 그리고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윤하정.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수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죠. 복사본이었지만 어머니의 필체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밝혔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기록 덕분이었어요. 엄마가 지키려 했던 정에 제가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스탠드 조명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조명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죠.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묘비 옆에 조명을 놓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묘비를 부드럽게 비췄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조명 기억하세요? 엄마가 쓰던 조명이래요. 20년 동안 회사에 있었대요. 저는 이 빛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수연은 조명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엄마, 이제 이 빛은 제 차례예요. 엄마가 시작한 일, 제가 이어갈게요. 정의를 지키는 일, 진실을 밝히는 일, 제가 하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웃고 있었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죠. 바람에 불꽃이 살짝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인한 빛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남겨준 용기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깊게 절했죠.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묘역 입구에서 수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의 묘비가 보였죠.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수연도 정의를 위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수연을 감쌌죠. 수연은 햇빛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 멀리 묘비 앞에서 스탠드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의 빛은 영원하니까요. 하늘 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누군가 다시 빛을 켜주기만을 기다릴 뿐. 수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어머니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수연은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진실의 빛을 지키는 사람으로.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